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VVIP 우리 송파 주민 여러분, 송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새 정부를 세웠는데 2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특히 최근에 물가도 좋지 않고 하니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마음에 저희 투정할 때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소연하고 비명 지르시는 거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픈 마음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이번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세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고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 대통령 선거 투표하고 이후 지방선거 투표에서 일꾼들 세우실 때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넘어가겠다, 무너지겠다 걱정하신 거 맞죠? 그런데 저희가 실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화가 나시는 심정으로 에이 모르겠어 외면하시는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이 선거는요, 무너졌던 것, 한순간에 망가졌던 것을 정말 인내하며 새로 세워가고 있는 어려운 한 계단 한 계단을 놓고 있는 중간 과정입니다. 여러분,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안들 수십 건이 국회 입법 독재에 가로막혀서 민주당이 밖에 나와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민생 법안들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고 꽉 잡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이 없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께 약속하고 펼치겠다고 했던 계획표 지금 꼬깃꼬깃 휴지통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이거 펼쳐 보이라는 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기득권 구태 세력 청산하는 것이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 제 옆에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제 배현진이 여러분 저 보잘것없지만 제발 송파 을에 채용 좀 해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듯이 정말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할 때 불안하지만 정말 무모하고 과감한 투자를 저한테 하셨죠? 네. 여러분, 송파 을에 지난 4년간 7,100억 넘는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도 많은 사업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송파 갑과 병에도 있어야겠죠? 제가 두 후보를 보증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사회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언제나 에이스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송파 을에 가져왔던 그 노력들 저희 셋이 손잡고서는 정말 열심히, 송파는 원래 하나 아닙니까? 송파 주민들의 삶의 가불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저희 셋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실 거죠? 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 서울 1등 했습니다. 이 법안 저희 입법기관 아닙니까? 법안 만든 것 어디 체육관에 소화기 비치하고 이런 쪼개기 법안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문화 유산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정말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법안들, 우리 아이들의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의 로타바이러스 비싼 그 예방주사약 그거 치료해주려고 낸 법안들, 이러한 의미 있는 법안들 냈습니다. 여러분, 국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정말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민들 목소리 듣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재명, 조국, 제가 어제 그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 양당의 대표 둘이 합쳐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익숙하죠? 이거 5개 하신 사장님 우리 송파 주민이세요. 억울하실 겁니다.
대표들만 그러냐? 뭐 한동훈 우리 위원장 와서 또 설명하시겠지만 오늘 전관 수임 의혹을 받은 조국 정당의 비례 1번 후보가 어떤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까? 1년 9개월,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출근을 안 했는데 급여 1억 원을 받아갔다고 하죠?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법 어기고 편법인데 뭘 사기대출을 편법이라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회 들어가서 여러분 법 만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별이 많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은하수라 그러죠? 영어로 갤럭시죠? 예, 국회를 그런 전과자들, 별들의 전당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갤럭시는 삼성에 양보하실 거죠? 여러분, 이번 2024년 국회 두 번째 목표, 이러한 별 줄줄이 단 앞으로 감옥에 갈 예정이거나 감옥에 이미 가게 됐거나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내가 국민의 대표로 하면 일 잘할 거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완전히 박탈해 주시고, 제가 보증하는 이러한 두 훌륭한 일꾼 비롯한 저 배현진, 일 열심히 하려고 각오한 유능한 일꾼들, 바로 바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의 정말 유능한 참모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 정치교체, 세력교체가 2024년 총선거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천 신청을 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쓰고 신청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전에는 야당 탄압이 있던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 필요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공직자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죠. 그쵸? 예. 그리고 감옥에 가 있거나 구속수사 받으면은 세비 안 받겠다고 저희 서약했습니다. 국회에서 정직하게 일할 사람들 지혜롭게 판별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송파 주민들께 정말 우리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아무것도 아닌 배현진에게 여러분을 대표해서 송파의 얼굴로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 단소가 중국 건설사에서 파괴될 뻔한 위기도 지켰고, 일본으로 반출됐던 우리 조선 왕조실록 의궤가 다시 원래 있던 강원도 월정사 그곳으로 돌아가는 환지본처 작업을 완료하고 박물관을 세우는 작업도 완료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하는 고백입니다. 배현진은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에 연장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1983년생 IMF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입니다. 저 참 힘겨운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말 기댈 곳 없고 마음이 어려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한테 기댈 둔덕이 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 덕분에, 여러분 저 재산 많지 않은 건 전 국민이 다 아시죠? 네. 그런데 매년 세비 1,000만 원을 저기 서울 아산병원에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제가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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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우리 송파 가족들을 대신해서 아픈 아기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끔 기회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 듣고 제가 정책 하나 했을 때 참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신 그런 여러분들에게 격려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신 기회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만 누렸거든요.
여기 있는 두 후보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기회 주셔서 매년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송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항상 여러분의 바쁜 삶을 곁에서 함께 보조하는 유능한 참모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소중한 기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데요. 먼저 제가 이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아직 정치 시작한 지가 100일도 안 돼서 허풍을 배우지 못했어요. 진짜 이깁니다. 저를 믿으시고 배현진을 믿으시고 박정원을 믿으시고 김근식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중반 후반에 여러분 집 살 때 집 넘겨갈 때 대출 못 받게 완전히 조이던 거 기억나세요? 정말 대출 못 받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그때입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20대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 허위로 내게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야 할 돈 11억 대출 받아서 집 사게 한 거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서로 룰을 지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합의가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대출 받지 못하게 꽉꽉 눌러놓고 뒷구멍으로 그런 짓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동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런 배신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건 바로 그 사람이 어제부터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사기대출이라고 말하면 고소해버리겠다고 감히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했습니다. 그냥 저를 고소하라고요. 그거 사기대출 맞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결 중에 제가 숫자에 강합니다. 2007도 8449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설령 새마을 금고에서 얘기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 사기대출 됩니다. 어디서 약을 팔고 있습니까? 어디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직까지도 저 고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그 사람을 사기대출죄로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눌러놓고 결국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다 챙기는 거, 그게 저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대한민국을 뺏겨서 되겠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비례 1번 박은정 남편 22호 한 번에 땡긴 거 전관예우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 번에 한 사건에 20억을 땡기는 게 전관예우가 아니면 그럼 뭐가 전관예우입니까? 조국은 전에 그것을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라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조국이란 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중에 이재명, 조국같이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카톡 친구 중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려 드는 겁니까? 그거 허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정말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부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수개표가 병행이 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까볼 거예요. 그러니 사전투표든 사후투표든 제가 책임지고 잘 감시할 겁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니다. 무조건 나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박정훈이, 여기 배현진이, 김근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박박 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처럼 방어해야 될 주렁주렁 달린 범죄 혐의가 없어요. 저는 대장동처럼 뭐 해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가져가고 싶은 게 없어요. 오직 그냥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19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문석 씨가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평가할 거다. 아니, 국민은 이미 평가가 끝났잖아요. 그분이 지금 말한 이런 대출 사기를 감수하고라도 정말 대단한 능력과 도덕 의식을 갖춘 사람이면 그래요. 저도 눈 감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폭력 전과가 2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폭력 전과 2개 있는 분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출 사기까지 걸렸어요. 그런데도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쏟아놨죠. 그런데도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생각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여러분 눈치 안 봐도 우리는 정말 쪼잔하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여러분, 배현진을 모두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현진의 모든 걸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배현진이 정치 테러를 당한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배현진의 처음을 봤습니다. 그때 배현진의 의기와 당당함, 그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배현진이 당한 린치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시민들께서 말려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배현진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이 그거 가지고 징징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정치 장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 배현진을 보고 배우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현진의 의정활동은 놀랍습니다. 배현진의 의정활동이 국민의힘 최고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법무장관 하다 보니 이거 너무 놀고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배현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현진 한 명이면 5명, 6명 몫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의정활동의 1위를 당당히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송파에서 배현진이 송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송파, 박정훈과 배현진과 김근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송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이 세 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투표가 될 것 같은데 나라가 무너질까봐 걱정된다고 여러분 저희가 지킬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우리 함께 승리하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찬